아. 자, 봐볼게요. 그거 오늘 프린트 각자 줬나요? 줬고. 지금 우리 네, 그 책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하는데 노트를 꼭 챙겨와. 그 옆에다 책에다 쓰게. 노트 옆에다 쓰게. 아니야. 우리 우연히 맞지? 우연히는 그 종이를 내가 책을 새로 만들어 줄 거여서 걷다 하면 되고, 이게 방학 때 한번 먼저 진도를 나갔어 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책이 있어. 알지?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뒤에 이어서 갈 건데 하나만 복습 차원에서 하나 더 할 거고, 자, 우연히 내가 오늘 들어오라고 한 문제들 들어오면 돼. 알겠지? 프린트 뽑아줄 거고. 뽑아놨어. 자, 57번 볼 거고요. 57번 허근 여기 하는 거 내용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57번 x 세제곱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할 건데, 정윤아 강의 듣고 왔어?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요 식에 대해서 이거를 좌변으로 2항에서 3차 방정식 처리를 해야 되지. 네. 근을 찾는다의 입장이, 우연아 너 3, 4차 방정식 앞에 너가 중간고사 본 범위에서 어디랑 제일 유사한지 알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유사해요. 화영아 어디랑 유사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법이 어디랑 똑같아? 맞아요. 정윤이 알아요? 저번 거 들었죠? 인수분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좌변으로 이렇게 넘기시고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걸어주면 x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을 찾는 거예요. 이 3차 방정식은 왜인지 난 이유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차 방정식은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야. 2차 방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정윤아? 인수분해라. 또 2차 방에서 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근 찾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거나 근의 공식 이렇게 하겠죠. 근의 공식 하겠죠. 이렇게 있는데 3차 방정식은, 우연아 너가 공부했을 때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있었어? 없어. 그래서 인수분해로만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을 찾는 입장이 요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 이렇게 떨궈줘야 돼. 오케이? 아니면 1차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의 끝이 2차 방정식이에요. 거기에서 차수가 올라가서 2차, 3차, 4차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지금 다음 식에서 첫 번째 x 플러스 1은 몇이에요? 값이? 이거에서 마이너스 1이랑 근을 가지는 거죠. 이거 옆에서 설명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 때 x 플러스 1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거거나 오른쪽인데, 왼쪽 거에서 나오는 실근은 x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판별식 D를 써봐도 되고 근의 공식을 써도 되는데, 판별식 D를 써주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 1 빼기 4가 되니까 음수값이니까 허근이다 라고 바로 허근 만들어져요. 저기서 허근 가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던 오메가란 허근 자체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허근을 갖는, 왼쪽은 실수니까 오른쪽 요 자리에서 허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새로운 친구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A, B 두 개 곱해서 0이야. A랑 B의 처리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 있으면 정윤아 어떻게 돼? A, B 곱값이 0이다. 그쵸.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3차 방정식 처리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저기 기본 태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랑 근이 여기 자리에 근이 오메가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메가랑 근 자체가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 더 뭐 있어야 돼? 켤레근이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하셨어요. 켤레근 알아? 켤레근 알죠? 개수관계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반드시 켤레까지 같이 잡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첫 번째 요 식에 대한 근이 오메가다 보니까 대입해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오메가란 건요, 여기에 근이기도 한데 요거의 근인 거잖아. 요걸 인수분해 했으니까. 그래서 저 식에 대입해주면 오메가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되고요.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도 0이다. 둘 중 하나 써놓으면 돼요.
이런 문제 처리하는 방법은 4가지를 쓸 거예요. 우연인 집 가서 들어오면 돼. 요거 엄청 세세하게 써.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걸 통해서 근이 1개가 아니라 하나, 2개 걸리죠. 그래서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가 하나 있죠. 뭐예요? 합하고 곱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값이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문제 풀 때 꼭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70점 넘어가요. 진짜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5번 추가적으로 응용을 더할 거예요. 응용을 더할 건데 우리가 2번에서 오메가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지수법칙에 따지면 우리가 오메가 이렇게 돼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곱 처리되어 있는 4번을 오메가 곱하기 편례 오메가 값이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위에 값하고 아래 값이 뭐가 차이나? 우변 다르죠? 그래서 아래식에다 등식의 성질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을 요따가만 곱한 거야. 요 앞에 곱하고 곱하기 순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값이 마이너스 편례 오메가랑 값이 똑같아요. 두 값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5번이 뭐야? 지금 요거예요. 편례 오메가에 음수 붙인 거랑 똑같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요. 4번에서 편례 오메가를 표시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역수 이렇게요. 그래서 따라서 요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다. 이게 5번째예요. 5번째 외우는 거 아니고요. 4가지 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응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할 때 이거 마이너스 이거 붙는 이유가 편례 오메가는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요 5가지를 통해서 문제 푸는 거고요. 윤주야 반갑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옆에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빼기 1 플러스 오메가 빼기 1 분의 오메가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정윤아, 뭐랑 문제가 1, 2, 3, 4, 5 중에서 누구랑 비슷해? 문제가? 2번? 1번이요. 1번이 정확히 차수가 2차, 1차 상수인데 2차, 1차 상수죠. 그래서 1번식을 조작 걸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그때 우리가 오메가 제곱만 왼쪽 변에다 놔둘 거고요. 이거를 다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이항되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를 써주시면 위에 분자랑 분모가 어때? 값이 똑같아요. 1. 덧셈 순서 바뀌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요거의 역수죠. 그래서 1의 역수는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값이 2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그걸 통해서 복습하시면 돼요. 알죠? 이건 직접 해드렸고 복습으로. 자, 윤주야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조금 했어? 괜찮아. 다음 시간부터 꼭꼭 해와. 알지? 꼭 해와. 자, 그래서 62번부터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62번부터 못했던 걸로 기억해서 62번부터 해서 오늘 부정방정식 끝내볼 거예요. 자, 62번. 이 연립방정식이고요. 우리가 2x 플러스 y 요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은 값이 13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x, y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때 우리는 한번 개념을 돌렸지만 차근차근 설명해보면 잠깐만 한 번만 물어보자. 정윤아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넘겨서. 자, 우리 연립방정식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하던 연립방정식은 저렇게 2차가 없었죠. 맞죠? 1차 관계만 했었어. 그럼 가감법하고 대입법을 쓸 수 있었거든? 가감 기억나요? 두 식의 개수를 맞춰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다른 문자를 찾는 방법이 가감법이에요. 근데 지금 저 식을 봤을 때 둘이 차수가 맞아? 안 맞죠? 그래서 가감은 할 수 없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 때. 그래서 둘 중에 쉬운 식을 선택해야 돼. 요 식이 쉬울까요? 요 식이 쉬울까요? 첫 번째 식이 차수가 낮아서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러고 가간법 말고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윤주야, 가간법 말고 뭐 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 풀이? 대입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여기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가감은 안 되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입 걸어주시면 우리가 식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 값은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식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5x제곱 옆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값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거가 5x, x 이렇게 되고요. 옆에 식이 12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2랑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5x 플러스 6, 그 다음 두 번째 x 빼기 2, 요 값은 0이다니까 근을 구했어요. x 값은 마이너스 5분의 6이거나 또는 x 값은 2다 라고 구해낸 거예요. 맞죠? 근데 x 값만 구했으면 연립방정식 푼 건가? 뭐까지 구해야 돼요? y까지 꼭 구해야 돼요. 그래서 y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여기다 넣을까요? 아니죠. 쉬운 데다 넣어줘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을 대입해주면 y 값은 5분의 17이 되겠다. 그러고요. y 값은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이한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가 값이 두 번 나오죠. x 더하기 y. 그래가지고 둘을 연산해주면 5분의 11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랬을 때 보기에 있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것은 이니까. 그래서 그럼 답은 5분의 11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64번. 65번. 사고를 할 건데, 자 봐요. 위에 2차식, 아래 2차식이죠. 이번에 차수가 많네? 라고 해서 이제 가감을 하고 싶어. 가감을 해. 가감법을 하면 한 문자를 다 소거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둘이 빼면은 여기에서 x 남죠? 맞아요?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쉬운 식을 정리해서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는 대입 방법으로 풀 거란 거야. 이거 가감할 수 있겠어요? 가감하면 한 문자 살아요. 오케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정리하기 쉬운 식을 골라줘야 돼. 둘 중에 누가 정리하기가 쉬워요?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정윤아? 1번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왼쪽 거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여기 는 4가 붙어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야.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아래 식은. 그래서 반드시 위에 식이 쉽다, 정리가 쉽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에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인수분해를 위에 식을 한 다음에 이때 첫 번째 1번 x 빼기 y 값이 0이 될 때 또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값이 0이 될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번 문제 풀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처리를 할 거란 거야. 자, 첫 번째 1번은요. x값하고 y값이 같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x에다 y값을 다 대입 걸어줄게요.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이 y제곱은 값이 4다라고 하니까 y제곱 값은 값이 2다라고 하니까 y값은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뿔마 루트 2를 위의 식에다 적어주면 x값은 뿔마 루트 2다라고 해서 이렇게 값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씩 쓰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x값은 루트 2고요. y값은 루트 2가 세트로 이렇게 같이 가고요. 그 다음 이때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y값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두 쌍 나온 거예요. 첫 번째에서.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x 더하기 y값이 0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y란 거예요. 이 두 번째 거는
y값 살려 문제 풀래. y값.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y 대입할 거예요.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대입 걸어줘. 그럼 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4y제곱 값이 4가 된다. 그러니까 y는 뿔마 1이 되겠다 라고 잡히죠. 제곱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뿔마 1이니까 요따 대입해주면 x값은 얘가 플러스 1이면 얘가 플러스 1이야. 그럼 y가 플러스 1, x값은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요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대입하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맞뿔. 얘는 뿔마, 얘는 맞뿔. 헷갈리시는 분은 하나씩 적는 거예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플러스 1이고요. x값이 플러스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네 쌍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윤주야 어디 헷갈려? 말해야 돼 그냥. 비방 원래 천천히 할 거예요. 아 요거 둘이 연립한 거? 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 이게 정리가 쉽다는 거고요. 그때 첫 번째 덩어리가 0이거나 두 번째 덩어리가 0이다 라고 처리한 거예요. 첫 번째 식은 얘가 0이거나 두 번째가 0이거나 라고 푸는 게 A, B의 곱값이 0이다. 이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식이야.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따온 요소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 걸어준 거예요. 대입. 그래서 하나씩 처리한 거예요. 자, x에다 y 대입 걸어줘.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둘이 속어. 2y제곱은 4. 그래서 y제곱은 2. 이렇게 한 거예요. 화영 괜찮아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정은아 알겠어요? 정은아 이런 거 요거 정리가 누가 쉬운지 이거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래요? 얘들아 이거 노트에다 풀어올 거니까 노트에 다음 시간에 검사 꼭 할 거예요. 토요일날. 둘이 합치면 몇이야? 2루트 2겠죠? 요거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루트 2겠죠? 둘이 합쳐줘. 둘이 합쳐주세요. 그럼 값이 몇이야? 0이죠? 둘이 합치면 0이죠? 누가 제일 커? 2루트 2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작아? 제가 제일 작겠죠? 둘을 마이너스 연산해달래. 답은 4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네. 아니야. 내가 하는 것만 해. 내가 하는 것만. 지금 빨리 돌려서 행렬까지 쭉 간 다음에 시험 대비 때 다시 일일이 다시 나갈 거야. 시험이 6월 27일 정도잖아. 25일 전후잖아. 25일 정도. 아니에요? 6월 25일? 이후? 7월 초야? 학교별로 다른데 6월 25일쯤인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한 달 남겨놓고 시험 대비 싹 돌릴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은 방학교재로 복습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요 2주 걸려요. 2주 하면은 행렬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주. 자 볼게요. 67번 볼 거예요. 67번. 대칭식이란 형태예요. 요 값이 13이고요. 그 다음 밑에 x, y의 곱값이 마이너스 6이래. 요거에 대해서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하세요 라고 써있는데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보시면요. 둘 중에 정리가 누가 쉽죠? 둘 중에 식이 정리가 누가 쉬워요? 아래가 쉽긴 쉬워요. 근데 아래 식을 x를 함부로 나누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x가 0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식을 나누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가 똑바로 안 된다는 거야.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서.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다음 식은 대칭식이란 방법인데 대칭식의 정의를 적어 놓을 거고요. 대칭식은 x 대신에 y로 y 대신에 x로 문자를 바꾸어 줬을 때 식이 그대로면 대칭식이라는 거예요. 식이 그대로. 이렇게요. 자, 왼쪽식 볼게요. 왼쪽식 저기 왼쪽 위에 y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바꿔줘도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3. 식 그대로죠. 네.
이걸 대칭식 형태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두 번째 것도 y 곱하기 x는 마이너스 6이죠. 똑같죠, 식상태가. 그걸 대칭식이라 하는 거야. 이 대칭식 문제가 70점 넘기는 문제예요. 아까 허근 오메가랑 똑같이. 거기 라인이에요. 자, 그때 요거를 할 때 풀이 방법이 있어요. 풀이법. 이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풀이법. 풀이법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을 구해내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에 주목한다. 그래서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에 주목을 하고 그러고 x, y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x, y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제작할 거란 거야. 알파, 베타가 아니야. x, y가 근이게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고 적을 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이다. 우리 x 곱하기 y는 이미 구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요 값에 주목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값에 주목하려고 하면 우린 구해내야 되는 게 이 값이니까 요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구할 거면 여기에 플러스 2xy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값은 몇이에요? 값이 13이고요. 그 다음 요 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겠죠? 그래서 우리 x 플러스 y의 제곱값이 1이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접근해보면 1번 x 플러스 y 값이 1이고 xy가 값이 마이너스 6일 때에 대한 식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 xy의 곱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요 두 가지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 x 플러스 y가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으로 문제부터 고정 박혔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주시고 얘네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제작할 건데 난 그 문자를 t에 대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제작할 거야. 난 대칭식 맨날 이렇게 풀어줄 거야. 자, 그래서 이 식을 t의 제곱으로 적고 2차 방정식 형태로 두근의 합은 1이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x, y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다 라고 쓴 거예요. 문자는 내가 t를 고른 거야. 너넨 k 하고 싶으면 k, a 하고 싶으면 a, 뭐 z 하고 싶으면 z 아무거나 쓰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건 내가 규정한 거예요. 지금 이걸로. 그렇고요. 아래 식은요. t제곱 여기가 플러스 t가 되고 옆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위의 식은 우리가 t 여기가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처리를 통해서 우린 t 빼기 3과 t 플러스 2의 곱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t값은 3이고 t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t값은 3 또는 t값은 마이너스 2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요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했어 지금? x, y라고 잡아놓고 식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x값이 3이 되면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y값이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거 했어요. x 마이너스 3, 2 그랬을 때 3 또는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럼 우리 알파 베타 하잖아. 알파 값이 3이면 베타 값이 마이너스 2고요.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면 베타 값이 3이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풀이법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화영 알겠어요? 이거 방학 때 할 때 힘들어했어요. 네, 기억이 나. 이거 거의 다 힘들어했어. 이제 돼야 돼요. 이번 시험범위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두 개 찾았고 여기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t 여기가 3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t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또는 2다 라고 되겠죠. 그랬을 때 한 값이 마이너스 3이고 한 값이 얘가 되면
또 한 값이 얘가 되고 한 값이 얘가 돼도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역할이어서 바뀌어도 된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찾은 거야. 이게 문제 풀이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x세제곱과 y세제곱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으니까 x세제곱을 해주시고 빼기 y세제곱 해주시면 돼요. 27 빼기 8이죠. 그래서 여기가 35가 나와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8에서 빼기 27 하니까 마이너스 35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27 되고 마이너스 8 돼서 마이너스 35가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2의 세제곱 돼서 8, 여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35가 돼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된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주면 70 이렇게 됩니다. 정은아 알아들었어요? 마스크 줄까? 알겠어. 아 이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월요일 날 번 69번 아까 거는 대칭식 아닌 걸로도 문제 풀 수가 있긴 한데 이런 형태가 전혀 안 풀려. 그걸 다른 풀이로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실근을 갖는다 라고 써 있어요.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고 있는 거는 x도 실수, y도 실수인 쌍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식 상태를 보니까 x, y를 각각 실수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문제를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처리를 다시 보는 거예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식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대칭 형태구나. 이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칭 형태구나. 대칭 형태. 대칭 형태로 보셔야 돼요. 대칭 형태. 그래서 대칭 형태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x, y를 근으로 하는 다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t제곱, 그 다음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고요. 두 개의 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우리가 근의 공식이든 인수분해 통해서 문제 풀 때 그거가 나오는 t의 값이 x, y로 했던 거 기억나죠? 방금 했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x, y가 실수다라는 뜻은요. 얘의 뜻은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t란 문자에 대해서 걸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x, y가 저 식의 근이니까. 알겠어요? 알파, 베타가 두 개가 다 실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 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 dt를 할 거고요. 우리가 t에 대한 문자에 대한 판별식이라고 내가 dt라고 쓴 거예요. 쓸 때 오해할까봐. 자, 그때 우리는 4분의 d 할 거예요. 우연아, 너 이거 짝수 공식 할 줄 알아요? 짝수 공식 판별식 할 때 그냥 해줄게요. 천천히 바꿔가요. 판별식 d는 할 줄 알죠? 그래서 판별식 d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 제곱하면 이 a 빼기 4에 완전 제곱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완전 제곱 풀어주면 4a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6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6,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 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소거할 거 소거하고 왼쪽에 마이너스 16을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 16a가 3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거죠. 이거 똑같이 쓰는 방법이 뭐야? 왼쪽에다 옮겨주고 얘가 작거나 같아요 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 안 될까봐 이렇게 해줬어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이런 거 그냥 계산 한 방에 해버려요.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아야 돼요. 둘이 똑같아요. 윤주 알아요? 둘이 값 똑같아. 그래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자연수 a 값이니까 1하고 2가 되니까 둘이 합쳐서 값이 3이다. 이렇게 돼요. 값이 3이다. 값은 3. 그 다음 72번 볼 건데 잠시만요. 대칭식 하나만 더 하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8번) 하나만 더 하자. 대칭식 조금만 더 채우게. (68번) 얘가 만족되는 실수 x, y에 대해서 x 빼기 y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할 건데 두 식 중에 정리가 쉬운 식이 있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두 식을 한 문자로 정리가 똑바로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아까 처음 풀었던 대입법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아까 내가 요거 전 번호인 67번 할 때는 하나 x값 나눠서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거든? 정리를 시킬 수는 있었어. 근데 요런 건 처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한 문자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대칭식인지 확인하는 거야. 우리 아는 도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y, x 대신에 y 대신에 x. 요거 y, 요거 x. 됐죠? 그대로 식이죠?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덧셈이니까. 자, 요거 두 번째 y제곱 x 더하기 여기 y x제곱 이렇게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무슨 식? 대칭식이다. 대칭식을 어떻게 풀 거다? x 더하기 y의 값을 집중하고요. x, y 값을 집중하겠다. 이대로 푸셔야 돼요. 요건 꼭 이렇게 해야 돼. 내신 때 나와서. 내가 막 암기하라고 하는 거 문제. 자, 그랬을 때 우리 x 더하기 y를 나는 한 문자 a라고 줄 거고요. x 곱하기 y 곱을 b라고 줄 거예요. 얘네 집중해서 문제 풀 거여서. 그래서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가 이 a, b를 대입해 주시면 a 더하기 b의 값이 11이다. 이렇게 써지고요. 아래 식을 x 곱하기 y로 묶어주시면 b 곱하기 a 값이 몇이다? 30이다 라고 정리된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조차도 a 대신에 b를 적고 b 대신에 a를 적으면 대칭식인 형태인 거야. 그래서 그대로인 거예요. 얘까지도 대칭인 거야. 그러면 요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또 제작해 줄 건데 k 문자로 정리할 거야. 그거는. 자, 그래서 나는 k 제곱에다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1k, 두 근의 곱은 3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k 인수분해 걸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럼요, k 값이 5거나 또는 6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k 값이 5 또는 6이란 거는 a 값이 5면 b 값이 6이고요. 다시 a 값이 5고 b 값이 6. 그 다음 a 값이 6이면 b 값이 5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x, y 찾은 게 아니라 이제
x 더하기 y 값이 5가 되면 x 곱하기 y 값이 6이고요. 그 다음 x 더하기 y 값이 6이면 x 곱하기 y 값이 5가 된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요. 나 이거 이따 1 써줄게요. 1 같이 써줘. 풀이법 1. 이제 2번 풀이할 거예요. 이제 요걸 데리고 시작하는 거야. 합이 5고 곱이 6이래. 그 방정식을 제작할 거예요. t제곱 빼기 5t 그 다음 옆에 플러스 6은 값이 0이다. 이렇게요. 그럼요. 여기에서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근으로 하는 게 x, y가 근이라 했으니까 x 값이 2면 y 값이 3이고요. x 값이 3이면 y 값이 2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풀이에요. 3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처리가. 이건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우리가 t에 대해서 또 적으시면 얘가 합이 6이고요. 마이너스 6t 그 다음 곱이 5래.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처리 똑같이 한다. tt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래서 x 값이 5면 y 값이 1이고요. x 값이 1이면 y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가지.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x 빼기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요. x 빼기 y 하면 마이너스 1, x 빼기 y 하면 1, x 빼기 y 하면 몇이야? 4, x 빼기 y 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얘들아 이거 천천히 다시 살펴봐줘. 68번. 이거 대칭식 오늘 뚫고 가야지 시험 때 하나도 안 힘들어. 꼭 맞춰야 돼요.
꼭 보내세요. 윤주야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보내야 돼. 그래서 복습 노트 쓰라는 거야. 노트에다 꼭 써야 돼. 내가 풀어준 문제들만 다시 노트에다 해올 거야. 그럼 아까 따로 준 문제 쭉 많은 프린트는 내가 번호 부른 데까지 풀어오면 돼. 알지?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부정방정식 할 거고요. 72번 할 거예요. 72번. 72번. 자, 부정방정식. 이거는 안 물어볼게. 왜? 자, 화영아, 부정방정식이 뭐게요?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싶다. 기억나? 그건 맞아요. 기억나요? 정현이 기억 안 나고, 윤주야, 기억나? 자, 약간 그런 거예요. 봐봐. x 더하기 y 값이 7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문제 x, y 값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이거 x, y 끝도 없이 많아. 얘가 뭐 3분의 21이야. 3분의 22야. 그럼 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수 만들면 계속 가요.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 하고요. 그때 부정방정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기를 해주면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가 안 맞아. 식의 개수랑 문자의 개수가 안 맞다 보니까 x, y를 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값의 범위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값의 범위에 주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x, y 값이 정수라고 써 있거나 x, y 값이 실수라 써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 전에 정수 조건도 하나 더 표기할 거예요.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하겠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하겠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정수란 조건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이 있어. 자, 하나 예시 쓸 거야. 방금 한 것처럼 x 플러스 y 값이 7인데 xy가 자연수야. 값 좀 낮출게요. 7 이거 한번 바꿔주세요. 너무 길어서. 3이야. xy가 자연수야. 이게 1번. 그 다음 2번. xy가 정수야. 3번. xy가 실수야. 3번. 이렇게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xy가 자연수인 상태에 대해서 x 더하기 y 값이 3이래. 그럼 x가 1이야. 자연수니까 x가 1, y는 2. x가 2, y가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 1, 1,2로 개수를 정확하게 두 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 y 값 찾을 수 있어. 1번 조건 하에서. 근데 x, y가 정수라고 써있다?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랑요. 얘가 103이 돼요. 점점점. 얘가 0이고요. 얘가 3도 돼요. 점점점. 얘가 뭐 플러스 10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97이야. 점점점.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까? 무수히 많으면 우리가 x, y 값을 못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거가 지금 주요 관점이에요. 자, 정수 조건이란 거는 우리가 풀이하려면 지금 이렇게 합에 대한 식이 아니라 곱에 대한 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곱에 대한 식이 필요해. 곱에 대한 식. 곱에 대한 식이 필요해요. 정수 조건을 풀려면. 왜요? 이거 인수분해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약수 관계로 처리하려고. 인수분해 처리법하고 똑같이 정수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수조건 풀이법이야. 곱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으면 돼. 정수조건을 풀이하기 위해선 곱이 필요하다. 반드시요. 합으로는 끝도 없다고. 지금 마이너스 1000이야. 그럼 플러스 1003이면 되겠죠. 그렇게 계속 가. 그래서 합으로는 값을 정확히 지정을 못해. 그래서 곱이 필요해요. XY 문제 풀기 위해서. 그러고 XY가 실수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 XY 실수. 아까 한 것처럼 0.001. 그 다음 옆에 2.999.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계속 가는 거잖아. 알겠어요? 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수히 많다. 그래서 실수 조건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따로 다음 문제 보면서 다시 처리할 거예요. 저렇게 합을 풀 수 없다. 두 개의 합을 풀 수 없다. 합을 풀 수 없다. 합풀이의 부적합. 합풀이의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합. 자, 싹 지워볼게요. 그래서 곱 쪽으로 문제 풀어줘야 되고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 정도만 인지하면 되고요. 부정방정식. 자, 그래서 싹 지워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 건데 72번 XY 곱값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거가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해서 XY 곱값의 최대값은 이라고 써 있어요. XY 곱값의 최대값은. 그럼요. 우리가 정수 조건 걸려 있죠. 정수 조건 걸려 있어. 합으로 처리가 된다고? 안 돼요. 정수라는 건 특이해. 곱으로 약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곱으로 만든다는 시도는 정윤아, 식을 곱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디 단원하고 똑같게요? 식을 곱으로 바꾸겠다.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식을 곱으로 바꾸는 거 봐요. 요 식을 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가 이거 곱으로 바꾼다는 게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곱으로만 바꿔야지 영향이 있는 거여서. 알겠어요? 이렇게 곱으로만 바꾸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던 거예요. 그리고 곱을 채우고 있는 요 한 칸들을 인수라고 부르죠. 얘가 얘의 인수다. 얘가 얘의 인수다. 그 다음 요거 전체도 얘의 인수다 라고 부르는 거죠. 1도 인수고요. 곱을 채운 거니까. 이게 인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곱으로 바꿔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트라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인수분해 시도랑. 자,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면 난 인수분해 할 거니까 요거 여기 덩어리에서 공통 x를 뽑고요. 옆에 y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억지로 곱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인수분해가 한 방에 되면 문제가 이상한 거야. 자, 그럼 내가 y에다가 1을 더해줄 거야. 맘대로 더한 거야. 그럼 1을 빼줘야겠죠. 그러고 옆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줬다 내가 요거 조작건 거야. 왜? 공통인수 조작건 거예요. 곱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여기 덩어리는 x, y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y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4. 요 값은 0이야.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해서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옆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다음 식은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의 곱값이 곱이 4다 라고 써 있는 거니까 이제 곱의 상태에 대해서 약수 관계로 정수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하듯이. 자, 어떻게 된다? 1, 4, 4, 1,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수 관계로 처리한 거예요. 정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x도 정수, y도 정수니까 정수에다 1 더한다고 바뀌나? 정수에다 1 더했어요. 정수예요. 그래서 약수 관계로 끊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헷갈리는 거 나한테 말해. 사진 찍어 보내. 그 부분 다 다시 해줄 거예요. 꼭 그렇게 할 거야. 시험 때 애들아 너네 알 거예요. 이번 시험
첫 번째 x 더하기 1 값이 1이야. 그럼 x 값은요? x 값은 0이요. 맞아요. 이렇게 x 더하기 1은 1. 그래서 y 더하기 1은 4예요. 그럼 y는 3.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 찾은 거예요. 0,3. 그 다음 4, 3, 0. 요거 2래. 1, 1. 마이너스 1이래.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5. 요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3, 옆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6쌍 찾은 거야. 이거 천천히 옆에서 써주세요. 글씨 잘 안 보이겠다. 자, 그때 x, y 고배값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둘이 곱해봐야지. 0 곱하기 3은 0, 3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10,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10이 더 크네, 10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부정망령식. 부정망령식. 봐볼게요. 이해되나요? 돼요? 화영아 돼? 곱으로 조작 거는 거야. 그래서 공통 인수 지어 짠 거야.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인수분해 형태로. 자, 그 다음에 75번 갈 거예요. 75번. 75번.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식이 일단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건 보여야 돼요. 9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써 있어요. 아, 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풀 수가 없다고, 방정식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건데, 실수 xy라는 조건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얘가 문제풀이에 엄청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실수 xy라 적혀서 실수는 정확하게 특징이 있어요. 실수 특징. 실수 특징은요? 윤주야, 실수 특징 너 알아? 뭐게요? 실수 반대 개념은 뭐야? 맞지? 실수면은 제곱하면 어떻게 됐어?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였어요. 그게 실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실수는 괜찮아. 기억나면 돼요. 시험 끝나고 조금 쉬어가지고 그래, 다 같이. 실수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큰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x, y가 실수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곱식으로 바꿔내는 시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문제에 접근해 줘야 돼요. 실수밖에 없어, 특징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제곱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해 줘야 돼. 자, 그때 봐볼게요. 다음 식을, 그래서 우리가 제곱식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길게 생긴 식, 이렇게 생긴 식, 이거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 맞죠? 내림차순으로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아니라 두 묶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그거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일 때만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개수관계를 보세요.
얘랑 얘. 지금 뒤에 뭐 하나만 받쳐지면 제곱식이 하나 가능해요. 몇이 받쳐지면 돼요? 3? 잠깐만요. 맞아요. 1.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필요한 게 y제곱 하나 받쳐지면 돼요. 1y제곱. 그럼 완전 제곱식이야. 이렇게 제곱식으로 노력해 주는 거야. 얘가 제곱식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은 내림차순에서 이것저것 해봐야 돼. 그거 시험 때 계속 할 거예요. 그러고 y제곱이 하나 남았죠.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는 0이죠.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네. 뒤에도. 그래서 우리는 앞의 식은요. 3x 플러스 y의 제곱식이고요.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식은 0이다 라고 해서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가 모두 제곱식이 된 거야. 실수 제곱은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실수 3x랑 실수 y를 더했어요. 이거 3x 더하기 y 무조건 실수야. 그러고요. y 빼기 2 실수에서 2를 뺐어요. 실수겠죠? 허수 없잖아. 내용 자체에. 그럼 실수잖아. 그러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0이다. 어떻게 했어요? 이번 시험 때? 많이 했는데 A, B가 실수래. 어떻게 돼야 돼? 많이 했어요. 시험 때. 워크북에 많았어. A 제곱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죠? B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된다. 그때만 0이 돼요. 하나가 양수가 되면은 음수 필요해서 허수로 깨져요. 문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 제곱해서 음수가 허수야. 둘 다 실수래잖아. 그래서 실수란 조건에서 얘도 0, 얘도 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 그 다음 3x 더하기 y는 0. y가 2니까 대입해서 2항해 주시면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요. 여기까지. 부정